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국대 서민이고요. 비욘디가 멋진 TV를 사서 화면이 멋지고요. 제가 또 거기 걸맞게 또 분홍색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 멋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영도 님께서 첫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주제는 피 한 방울로 사기친 여자라는 내용인 주제입니다. 혹시 이것만 들으면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예, 지금 여기 화면에 표시된 게 나노테이터라는 그런 기구고, 그리고 이제 피 한 방울, 요거 한 방울 뽑아가지고 5만 검사 다 한다고 했다가 결국 이제 사기극에 들통난 바로 그 테라노스 관련된 이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2015년 10월 15일에 존 캐리루 기자라는 분이 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분이 이제 고발 기사를 하나 썼는데, 내용이 이거예요. 핫 스타트업 테라노스 기업이 이제 혈액 테스트 기술 가지고 이제 고전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한마디로 사기극이라는 얘기지. 이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했던 거 다 사기다. 되는 거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 90억 달러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 돈은 진짜 많이, 10조 원 가까이를 뭐 이제 기업 가치가 측정된다 해서 사기다. 이 기사 주인공이 바로 엘리자베스 홈스라는 분입니다. 엘리자베스 홈스. 보시는 바와 같이 미모가 좀 있는 분이죠. 근데 이 사람 보면 느끼는 거 없습니까? 이 터틀넥 이런 거 하고 손가락에 이런 게 다 스티브 잡스 따라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뭐 다른 사람 벤치마킹 할 수 있는데 스타일까지 따라하는 거는 자기가 가진 게 없을 때 남을 따라하는 겁니다. 저 보세요. 저 누구 따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목소리까지. 이 여자가 원래 목소리가 그렇지 않은데 일부러 막 중저음 목소리를 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스티브 뭔가 좀 물론 이제 여성이 이렇게 CEO로 활동하다 보면 좀 무시당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굵은 목소리로 덤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다 스티브 잡스 따라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 어, 10일 여기 이게 좀 어려우니, 그러니까 이게 그 452 밀리언이니까 4억 달러, 4억 5천만 달러를 이제 갚으라고 했고, 이건 근데 이게 돈이 없어서 못 갚는다. 돈이 없어서 이거 4억 5천만 달러 못 갚는다고 했고, 어쨌든 11년간 감옥에 가 있어야 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기사에 났는데, 여자 스티브 잡스, 엘리자베스 홈즈 징역형. 이게 이제 2022년 11월 20일. 그러니까 사기극에 들통나고 한 7년 정도 지난 뒤로 이제 11년형을 받아서 이제 수감이 됐는데, 여기 정말 웃긴 게 여자 스티브 잡스라는 말을 써요. 아니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무슨 범죄자로서 11년형을 받았나요? 왜 여자 스티브 잡스? 엘리자베스 홈즈가 스티브 잡스를 흉내냈다 하더라도 요거는 스티브 잡스에 대한 모욕이죠. 이 잡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런 기사 제목은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람이 감방 안 가려고 뭐 그냥 항소에 항소를 거듭하다가 결국 이제 다 기각돼 갖고 이제 감방에 갔는데, 어, 그 오늘 이제 강의할 때 이 배드 블러드라는, 이게 2019년 나온 책인데, 아까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있지 않습니까? 그거 쓴 사람이 내가 테라노스의 비밀을 어떻게 밝혔고 그 추악함이 어떤 게 있는지를 낱낱이 밝혔어요. 여기서 제가 일부만 소개하겠지만 이 책 진짜 재밌어요. 400 몇 페이지까지 있는데 달리는데 정말 추리소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재미를 느낍니다. 류엔테님, 류엔테님 여기서 뵙는구나. 류엔테님. 류엔테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옛날 제 유튜브에도 많이 오셨는데, 사리영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네. 예. 사례영님. 너 눈이 안 좋아. 큰일 났네. 사라영님.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홈즈 소개 좀 할게요. 올 슬라이드가 너무 많아. 홈스는 1984년생, 그리고 세인트 존 고교 출신이고, 스탠포드에 진학을 했고, 이제 자퇴를 했어요, 자퇴. 왜냐면 내가 마음이 급해. 빨리 회사 차려야 되니까 이제 자퇴했는데, 계기는 2003년에 사스라고 있어요. 사스가 이제 호흡기 질환으로 좀 전 세계를 좀 하다가 희생자가 아주 많지는 않았는데 치사율이 10%짜리 무서운 질환이죠. 근데 어쨌든 요거 이제 검사할 때 코를 막 쑤시잖아요. 근데 이제 홈즈가 이런 생각을 해요. 어린 나이에 코 쑤시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원래 과학 발전은 다 이렇게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할 때 이제 과학 발전이 시작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제 이 개발이 막히니까 사기를 쳤다는 거지. 어쨌든 이 사람 목표는 좋았어요. 손가락에서 뽑은 피 한 방울로 250개 검사를 하겠다. 그래서 20살 때 이 등록금을 빙땅 쳐서 이 돈으로 테라노스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게 20살 때. 이런 점은 참 멋있어요. 그 테라노스란 이름은 치료가 이제 영어로 세라피거든. 세라피. 그리고 진단이 다이어그노시스니까 테라노스라는 이런 이름이 됐고요. 이름도 멋져. 멋진데, 요로서 이제 이를 위해서 이제 에디슨이라는 진단 기계를 개발을 합니다. 요거를, 이제 피 한 방울만 필요하니까 이걸 갖다 이제 미니랩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이게, 되겠냐? 여러분? 되겠습니까? 피 한 방, 아니, 그럼 현대의학은 바보라서 이 정말 정맥혈 5mm씩 뽑고 있냐고. 이 한 방울 갖고 되면 이거 뭐하러 피를 뽑냐고. 뭐 피 가지고 뭐, 어? 장사할 것도 아니고 왜 이걸 하겠냐고. 안 돼, 이거는. 정맥혈을 뽑는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동맥혈을 뽑으면 아프고 출혈 염려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환자도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압력도 세고 뭐 피 딱 뽑았는데 뭐 이게 안 멈추고 막 쏟을 수도 있잖아.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정맥혈을 뽑는 건데, 근데 손가락에서 뽑으면 어떠냐? 손가락 그쪽에는 모세혈관을 막 통과하는 그런 피를 뽑겠다는 거잖아. 근데 이런 걸 뽑을 때 적혈구가 깨져. 용혈이 일어나서 전해질 수치가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뭐 적혈구 속에 있는 뭐가 막 나와서 그럴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뭐 오염돼서 정확성 떨어뜨릴 수 있고, 그리고 이 한 방울 가지고 250개 검사를 하려 그러면 혈액량이 부족하잖아. 그래서 이 홈스가 이 희석을 했어, 희석을. 희석을 해가지고 썼어요. 희석해서 하면은 결과가 잘 나오겠어? 안 나오지. 근데 어쨌든 홈스는 이 혈액을 이제 뽑아서 여기서 이제 혈액을 뽑아서 여기다 담는다고 해갖고, 여기 나노테이터라고 해갖고, 이제 이게 이제 홈즈 요거의 상징이 됐는데, 어떤 이제 모 페미니즘 단체가 요걸 또 쓰긴 싸지. 이거랑 근데 이거는 그냥 관계없이 나노테이터예요. 어쨌든 결과는 당연히 개판이지. 이게, 아니, 용혈된 피 조금 해갖고 희석했으면 이게 되겠냐고. 결과가 개판이에요. 근데 이럴 때, 훌륭한 사람은, 내가 이제 좀 이거 갖고 좀 어렵겠구나. 최소한 뽑으려고 뭐 1mm 뽑아보고 2mm 뽑아보고 이렇게 해갖고 점점 타협을 해야 되는데, 이 엘리자베스 홈스는 남다른 면이 있었어요. 자기가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니까 그냥 사기를 쳤어. 난 그냥 된다. 이렇게 이렇게 사기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봐. 근데 이미 왜 홈즈가 이럴 수밖에 없었냐면, 돈 끌어모은다고 여기저기랑 막 계약해놨어. 내가 3년 안에 할게. 돈 줘. 이렇게 해서 돈을 막 받아놓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 투자자 중에서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 그 오라클 창립자인 레리 앨리슨도 있고요. 그리고 누가 있냐? 나 하나도 모르겠고, 예, 뭐 여기 이 사람 있죠. 루퍼트 모독이라고, 이 폭스 TV 가진 언론 재벌, 이 폭스 TV. 이 루퍼트 모독은 실제로 1억 불이 넘게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자신의 투자 실패를 흔쾌히 인정하고 1달러에 모든 주식을 다 팔아버리는 아주 멋진 분입니다, 이분 진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테라노스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문제가 된 이유가 뭐냐면, 이 미국의 슈퍼마켓이라고 월그린이라는 슈퍼마켓이 있어요. 사실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런 데가 있대. 월그린. 근데 이 슈퍼마켓에서 이제 가서 뭐 사는 사람, 대형 슈퍼체인인데, 거기 가서 물건 사다가 피검사도 하면 너무 좋잖아. 그래서 여기 슈퍼마켓 모든 체인의 모든 이제 지점에다가 이제 거기서 혈액 검사를 하겠다고, 나노테이너로 혈액 검사를 하겠다고 이제 약속을 해놨어. 그리고 그 시기가 왔으니까 이제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되는. 바로 이게 그거. 야, 이런 장치를, 이런 이제 방 만들어 놓고, 마트 장본 김에 피 검사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뭐 다 설치하지 않았고 초반 몇 개만 했는데, 그, 예. 그리고 월그린이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이유는 한 가지죠. 그러니까 그냥 물건, 여러분, 그냥 마트 가서 장 보는 거랑 장 본 김에 피 검사하는 거랑 어느 게 좋겠어. 후자가 좋지. 더구나 미국은 그 의료비가 비싸잖아요. 근데 테라노스에서는 평소 의료비의 10%만 받고 요거를 이제 설치를 다 한 거거든. 그래서 니들 프리 혈액 테스트를 이제 하기로 한 거고, 요 날짜를 이제 벌써 어겼어. 그래서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냥 사기를 치기로 한 거야. 그래서 여기 피 한 방울로 이제 전자신문에 이렇게 나왔죠. 포더 퍼스트 최초로
이제 테라노스가 어디 실험실 안전 기구가 인제 보증한 이제 기구로 이제 테스트한다는 그런 소리고, 여기 인제 이게 이 정진욱이라는 사람이, 이게 인제 2014년 기사. 2014년에 인제 이때는 이미 인제 테라노스가 어마어마한 기업이 된 뒤에 인제 글을 썼는데, 정진욱. 이 테라노스를 추천하는 이유는 여기 보면은 어쨌든 매우 훌륭한, 그러니까 정진욱이 물어봤어요. 정진욱이 물어봤고, 정신화라는 분이 이 테라노스를 찬양하는 그런 기사야. 그래서 인제 창업으로 사회 문제 해결한 테라노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흑역사가 됐지. 여기 댓글 보면 막 크크크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인제 그 월그린 말고 이 세이프웨이라는 요것도 인제 뭐 물건 파는 사이트인데, 물론 저는 여기도 안 가봐. 난 처음 들었어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도 인제 이걸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에 막상 설치는 안 돼. 월그린에만 설치가 돼요. 다행이지. 근데 어쨌든 자, 이제 시간은 다가왔고 오히려 인제 독촉을 받는 입장이잖아. 언제부터 할 거냐고. 그래서 이제 홈즈가 어떻게 했느냐. 그냥 남의 기계로 하자. 그러니까 우리 기계는 지금 개발이 안 됐어. 이걸 갖다 인제 그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버스를 만들면서 버스를 운행하는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버스 태워준다면서 버스를 만들고 있는데 뭐 거기다 태워 갖고 운행하나 똑같다는데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기계로는 이게 안 돼. 거의 결과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말도 안 돼. 그래서 우리 몇 개만 테라노스에서 하고 나머지 그 대부분의 검사는 다른 회사 기기로 하자. 다른 회사 기계가 아드비아라고, 이게 독일 지멘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근데 지멘스사에서 라는 기계가 있는데 요걸 써 갖고 실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팔에서만 피를 뽑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팔에서도 뽑고 손가락에서도 뽑는 거지. 이게 뭔 짓이야 이게. 그럼 그나마 몇 개 안 되는 거기서도 오류가 무지무지하게 난 거죠. 나중에 지멘스 거를 하도 많이 사니까 이 테라노스 이 홈즈가 이 지멘스사의 VIP야, VIP. 그렇게 많이 사는 애들이 없어. 웃기지 않습니까? 첨단 기계, 자기만 하는 첨단 기계 개발한다고 하면서 다른 회사 기계, 예? VIP. 야.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의심하기 위해선, 누군가를 이제 그러니까 어떤 거에 추악한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거기를 의심을 해야 돼. 쟤네 뭔가 있지 않아? 이런 의심을 해야 되는데 의심을 안 해. 예를 들면 백종원 씨 같은 경우도 골목 식당 할 때 우리 얼마나 대단했어요. 말도 잘하고, 와, 방송 이 사람 너무 잘하는구나 싶었고.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이렇게 막 찬양을 했단 말이야.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백종원의 요리비치 여기만 나올 때만 해도 이게 이제 뭐 이 둘이서 뭐 짬뽕 얘기 막 할 때만 해도 보세요. 두 분이 진심으로 즐거워 보이네요. 불과 6개월 전이야. 두 분 모두 신나서 중국 요리 얘기하는데 너무 즐거워 보여서 나도 신났어요. 뭐 중국 음식 아는 사람들끼리 신나게 얘기하니까 뭐 어찌어쩌고. 지금 댓글 어떻게 달릴까? 지금 같으면 이런 거야. 백종원 네가 중국 음식에 대해서 뭐 아니야 이렇게 달릴 거야. 실제로 이게 이제 그 홍콩 반점 이거 뭐 검사하러 다니는 이게 불과 석 달 더 지난 뒤에 댓글 보세요. 이게 이제 이 짬뽕, 그러니까 그 홍콩 반점 짬뽕 먹고 나서 이거 딱 맛이 없으니까 야 이거 우리 짬뽕 아니야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 사고 친 내 자식 보고 넌 내 자식 아니다. 이런 거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과 3개월 사이에 백종원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고 댓글도 아주 험하게 달리고 뭘 해도 심지어 백종원이 맞는 말을 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악플이 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다 의심해서 시작을 해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정말 미국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 테라노스의 엘리자베스 홈즈한테 핵하다 해가지고 그 사기극에 넘어가고 있을 때 또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 존 캐리루, 이 배드 블러드의 저자, 이 사람이 의심을 합니다. 일단 테라노스는 혈액 검사를 하는 장치잖아. 그런데 이 홈즈가 이 혈액 검사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사실 말이 그렇지. 의학이라는 거는 어려운 분야잖아. 뭐 칼륨이 어떻고 이거 어렵잖아. 근데 화학공학 수업을 물론 스탠포드라고 해도 이 공학 수업 2학기 듣고 중퇴한 애가 최첨단 과학 기술을 개척한다? 그러려면 아주 엄청난 테크놀로지스트를 영입을 하던가. 그리고 설명할 때 그 테크노라트가 말을 해야 돼. 설명도 하고. 홈즈가 잘 몰라도 다른 사람이 기술적인 거 얘기해 주면 된다고. 그런데 인터뷰할 때 보면 항상 홈즈만 얘기하고 테라노스에 근무하는 어느 누구도 나와서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다. 다 꽁꽁 숨고.
그리고 홈즈는 맨날 바보 같은 것만 얘기만 합니다. 피라는 거는 뽑아야 제맛입니다. 맨날 이딴 소리만 하는 거야. 아니 의사 출신 고기초 테라노스 있는데 왜 걔네들은 한마디도 안 하는가? 그래서 이게 궁금해. 그래서 이제 테라노스 여긴 퇴직자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제 테라노스 퇴직한 사람한테 연락을 했더니 이제 그 실험실 책임자 앨런 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놀라운 말을 해줘요. 사실 이 퇴사자들 중에서 대부분이 전화를 안 받고 그랬지만 이 사람이 유일하게 전화 받아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테라노스 기기 에디슨은 앨런이 남자인가? 남자겠구나. 다시 할게요. 테라노스 기기 에디슨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아주 소수의 검사만 에디슨을 쓰고 대부분은 혈액 샘플을 희석한 후 시중에서 판매되는 분석기로 검사해요라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앨런 빔이 무엇보다 안타까웠던 건 이거예요. 환자들이 걱정된다. 왜냐하면 결과가 거짓 양성이면 환자가 불필요하게 의학적 절차를 밟고 그 뭔가 질병이 의심된다 그래서 그 질병 검사도 하고 막 그러잖아. 그리고 근데 이건 괜찮아. 차라리 괜찮아. 그냥 허탕 치는 거니까 돈만 좀 쓰고 거짓 정말 큰 심각한 질환이 있는데 혈액 검사가 이걸 잡아내지 못한다. 거짓 음성이다 그러면 죽을 수도 있잖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 앨런 빔이 이거 얘기하다가 퇴사됐는데 여기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갖고 더 조사를 하려고 하다가 20명이 넘는 이제 기자가 테라노스 전현직 직원한테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도 회신을 안 해요. 그리고 통화를 딱 하는 누가 이제 통화 연결된 사람들은 나는 기밀 유지 서약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뭘 말하면 회사에 대한 어떤 거라도 예를 들면 뭐 홈즈가 뭐 방귀를 한번 꼈다 이런 얘기만 해도 계약 위반으로 고소당한다는 거예요. 아주 벌벌 떨고 있어 떨고. 그리고 나중에 앨런도 나중에 연락이 다시 왔어요. 기자님, 내가 그때 했던 말 다 취소할게요. 정말 내가 나 아무 말도 안 한 걸로 해달라. 이렇게 빌면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정도로. 세이프웨이는 이웃님이 자주 가신다고 합니다. 대형 슈퍼마켓이고요. 전 스타필드 한번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막 차가 대형 백화점인데 2층에 너무 그거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기절할 뻔했어요. 스타필드 하나. 그래도 아무것도 황우석 박사급인가? 저는 그거에 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네, 이상진님 맞습니다. 수영님 안녕하세요. 네, 2주마다 나오니까 다음 2주 후에 또 뵙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이 기자 캐리루라는 기자는 여기서 이제 테라노스에 뭐가 있다는 의심만 했다가 이 퇴사자의 말을 빌미로 이제 확신을 하게 된 거죠. 확신. 야, 이제 니네들 뭔가 있어. 분명히 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월그린에서 혈액 검사 서비스가 시작이 됐으니 이제 거기서 피해를 본 환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월그린에서 이제 테라노스 그 사이트가 웰리스 센터거든요. 월그린에 마련된 테라노스 피 검사 사이트 그 장소가 웰리스 센터, 웰리스 뭐 잘하자는 뜻인데 여기 이용자 중에 이제 거기 블로그에 뭐가 있는가를 이제 SNS에 뭐가 있는가를 봤더니 한 의사가 가명으로 글을 올렸고 거기 보니까 전화번호가 있어가지고 전화를 딱 걸었어. 이 전화 건 사람이 누구냐? 가정의학과 의사 니콜 썬딘이야. 썬딘.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캐리루 기자가 달려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썬딘 의사의 증언. 50대 중반 남자가 검사 결과 칼슘도 높고 뭐 포도당 단백질 간효소 수치 막 비정상적으로 이제 치솟았어요. 그래서 이 썬딘 의사가 혹시 이거 뇌졸중인가 싶어가지고 막 이제 추수감사절은 온 가족이 모여서 화목하게 지내는 날이잖아. 물론 이제 거기서 개싸움도 하고 그러지. 근데 추수감사절 전날 이 중요한 날 응급실 가가지고 4시간 동안 CT 찍고 다양한 검사를 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 정상이야. 그래서 병원 실험실에서 다시 수치를 이제 피검사 다시 했더니 다 정상인 거야. 그래서 찜찜해서 MRI를 2번이나 촬영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 환자 원이 $3,000와 금 같은 시간을 썼대요. 이거 누가 내? 이 사람이 내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테라노스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지. 그리고 썬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최소 12명의 환자가 칼륨 검사에서 믿기 힘들 만큼 높은 수치가 나와서
나는 이 테라노스를 점점 안 믿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테라노스한테 이거 좀 문제 있지 않냐라고 항의 편지를 보내요. 하지만 테라노스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런 전력이 있으면. 네. 그리고 스튜어트 박사라고 있어요. 스튜어트 박사. 이 사람도 의사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혈액 검사를 했는데 뭐 수치를 보니까 그러니까 깊은 곳에 있는 정맥, 심부 정맥, 깊은 곳에 있는 정맥에 혈전이 생긴 뭐 그럴 것 같대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이 혈전이 이제 다리 정맥에서 떨어져서 쭉 올라가다가 이제 폐로 가서 폐 색전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좀 안 좋은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하필이면 또 여행 가기 전에 아일랜드 여행을 가려다가 이게 발견됐어. 심부 정맥 혈전증이래. 이래. 가면 안 돼. 여행 가면 절대 안 된 거야. 이건 응급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여행을 취소를 합니다. 그래서 환자 다리에 불러서 초음파를 했는데 괜찮어. 그리고 다른 실험실 가서 재검사를 했더니 정상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이때 스튜어트 박사도 얘네 뭐지? 이런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또 환자. 이 사람은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높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뭐냐면 우리 몸에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갑상선을 더 분비하라고 막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막 뇌에서 분비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결과가 맞다면 갑상선이 없는 거, 혈중 갑상선이 없는 거 아니야. 어? 그래서 근데 이 환자는 근데 이미 갑상선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갑상선이 지금 없다는 얘기는 뭐냐? 갑상선 약을 갖다 몇 배로 더 투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혹시 몰라서 재검사를 했더니 다른 곳에서 정상이 나온 거죠. 그럼 이거는 야, 큰일 날 뻔했잖아. 테라노스 검사 결과 믿고 이 복용량을 늘렸으면 대참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렇잖아. 이 환자를 놓고 도박을 하면 안 되지. 그렇죠? 특히 의사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학을 띠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스튜어트 박사도 내 테라노스 나쁜 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가정학과에서도 마찬가지야. 그 환자 중에 혈압약을 먹는 환자가 있었는데 혈압약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 체내 칼륨 농도가 상승하는 거래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피 검사를 해줘야 되거든요. 저도 뭐 혈압약 먹고 있지만 어쨌든 근데 이 칼륨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심장이 멈출 수가 있어. 심정지가 올 수 있어요. 칼륨이 어느 수치 넘어가면 뭐 조금 높아도 뭐 증상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칼륨이 높은 거야. 이거 뭐지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혈압약 부작용일 텐데 그럼 혈압약 바꿔야 되나? 했는데 테라노스에서 재검사를 다시 의뢰했어. 테라노스에서. 그랬더니 이 담당자가 피를 잘못 뽑아갖고 뭐 3번이나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곳에 가서 검사했더니 칼륨이 정상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얘네 말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증언을 들었지만 이 기자는 이제 더 마지막 단계. 썬딘이 써준 처방전을 들고 자기가 직접 피를 뽑아서 내 피를 한번 검사해 보는 거야. 그래서 월그린 매장으로 가서 팔에서 체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체열을 하는데 여기서 갑자기 팔에서만 체열하는 거야. 팔에서만.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왜 손가락을 찔러 체열하지 않는 건가요? 아마도 이 썬딘이라는 의사가 이미 테라노스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거죠. 사실 훌륭한 사람인데 블랙리스트에 오른다는 거는 그 기업이 쓰레기란 소리지. 그래서 안 되겠다. 이번에 검사 틀리면 안 되겠으니까 팔에서 체열하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담당자가 이렇게 말해. 왜 너는 손가락을 안 찌르냐 그랬더니 네가 받는 검사 중 일부는 정맥 피가 필요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나라 유튜브 같으면 정말 이게 뭔 개소리냐고 할 텐데 그래서 기자가 이런 말합니다. 월그린에서 피를 딱 뽑았잖아. 그리고 이거와 비교하기 위해서 다른 정상적인 그러니까 레코프라고 이것도 혈액 진단하는 기업이에요. 레코프. 여기서 정상적인 그런 기업 가서 피 검사를 다시 의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정말 이 테라노스가 사기꾼이라는 거를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이 테라노스 결과를 보세요. 테라노스 결과는 3가지 높고 내가 말 잘못했다. 3가지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고 1가지가 비정상적으로 낮았는데 레코프 결과는 어떨까? 이 4가지가 다 정상이야. 하지만 나쁜 콜레스테롤 LDL 있잖아요. LDL.
로우 덴서티 리포프로테인이라고 하는 이게 높았어요. 근데 테라노스에서는 뭐라 했냐? 총 콜레스테롤은 바람직하고 LDL 좋은 나쁜 콜레스테롤도 최적이다. 그러니까 얘네 말 들었으면 자기 지방 뭐 고지혈증 치료 안 할 뻔했잖아. 이런 나쁜 놈들. 자, 이제 키리루가 할 일은 뭐냐? 이제 한 가지지. 홈즈 잡으러 가야 되는 거죠. 구충제 질문. 구충제 질문은 다음 시간에 하시고요. 아메리카노님, 백다방 사람들이 요새 많이 이용 안 하고 사실 점주분들이 되게 많이 피해를 보죠. 참 그거에 대해서 안타깝죠. 모라님, 혈액 한 방울로 검진하는 기술 좀 찾아보시면 2017년 일본 이런 뉴스 나와요. 일본에서 개발한 건데 한 방울 가지고 뭐 20가지 암을 진단한다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기술보다 많이 진보했으니까 뭐 지금은 할 수 있겠지만 250가지를 하는 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250가 아직까지는 웬만한 미국 내과 안에 혈액 검사 해준다고 이웃님이 말씀하시네요. 근데 비싸잖아. 근데 그거보다 10% 가격이니까. 그리고 병원까지 가는 게 좀 어렵지 않나요? 그런 접근성 때문에 아마 월그린이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자, 홈즈를 잡으러 이제 가야 되잖아? 근데 홈즈한테 이제 인터뷰하자 그랬더니 비서가 말하는 거야. 스케줄이 꽉 차서 인터뷰 어렵다. 우리 대표님은 너무 바빠요. 근데 하는 거 보면 아무 일도 안 해. 얘 그냥 인터뷰만 해. 어디 가서 인터뷰하고 파티 가고 이런 것만 해, 거의.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 포춘지가 되게 유명한 잡지거든요. 여기에도 한번 나오고, 그리고 이제 포브스지라는 데가 이것도 있어요. 포브스지는 뭐 세계 뭐 100대 재벌, 뭐 몇 대 재벌 뽑는 그런 곳인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400인, 요런 거에도 이제 표지 모델로 포브스지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당시 그 2014년 엘리자베스 홈즈가 110위, 그리고 빌 게이츠가 21년 연속 400대 부호. 사람들이 이때 빌 게이츠 지겹다. 언제까지 부자 할래 그랬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좀 달라졌죠. 지금은 누구더라? 테슬라 개발한 일론 머스크가 아마 1등인가? 뭐 아니면 아마존 그 사람 1등인가? 뭐 베조스. 어쨌든 뭐 우리나라 뉴스도 막 2010 많이 나왔고 그러는데 세계 최연소 여자 억만장자, 여성 최연소 슈퍼리치, 뭐 타임지 선정, 뭐 이따 인터뷰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일 중독자.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잠을 자기까지 계속 일한다. 이건 어쨌든 그랬습니다. 요 기사를 보고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아요. 대단하다. 진짜 반성하고 갑니다. 근데 반성할 필요 없어요, 프리님. 왜냐하면 얘 사기꾼이야. 깜빵에 있어. 그리고 요거 보시면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혁신적인 경영자는 누구냐? 1위가 엘리자베스 홈즈야. 그리고 2위가 우버 창업자인 트래비스 칼라닉인데 우버가 훨씬 혁신적이지 사실 얘보다. 그렇죠? 어쨌든 대신 인터뷰에 그러니까 홈즈는 결국 인터뷰를 못하고 대신 인터뷰에 응한 자는 누구냐? 로펌에서 인터뷰했어. 로펌에서 변호사. 이 데이비드 보이스라는 이 변호사가 있는데 겁나 비싼 대신에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그런 변호사가 나왔고, 그리고 헤더킹이라는 변호사가 나왔어요. 헤더킹은 힐러리 클린턴 대선 때 아마 도왔던 사람이 이 사람인가 그런가 아니 대선 때 안 도왔나? 여튼 힐러리 클린턴 보좌관 했던 사람이고 헤더킹은. 그리고 데니엘 영이라고 이 테라노스 최고의 예스맨이자 이 사람은 어떤 일도 다 합니다. 그러니까 퇴직자 감시도 이 사람이 다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주요 대화가 뭐냐? 헤더킹이 딱 얘기하는 거야. 뭐, 네 정보원 중에서 뭐 그러니까 네 퇴직자 중에서 한 명을 막 욕하는 거야. 타일러 슐츠있지 그 인간 할 줄 아는 건 하나도 없고 자격도 없는 놈이야. 그리고 네가 만난 다른 정보원들도 회사에 불만을 품고 떠난 놈들이거든. 그런 놈들 말을 신뢰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리고 데니엘 영이 이런 말을 해요. 데니엘 영이 우리가 다른 회사 제품을 갖고 있는 건 맞다. 근데 이거는 우리 거랑 우리께 이제 좀 맞는지 비교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거를 사용하진 않아.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캐리어가 물어봐. 야, 니네 다른 거 갖고 있다는 그 기계 이름이 아드비아야? 딱 그랬더니 그건 기업 비밀이야. 이렇게 말을 해. 답변 거부한다. 아니, 이딴 게 왜 비밀이야? 아니, 다른 기계 있다며. 그게 아드비아가 있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 캐리로가. 아니, 다른 회사 거 갖고 있고 이거랑 비교한다는데 이게 어떻게 회사 기밀이 될 수 있냐?
불일이 이렇게 말해. 불일 또 이제 지금 한마디도 안 했다가 불일이 직원인데 이 사람도 엄청난 예스맨이야. 그 구분이 그러니까 기밀과 기밀 아닌 거의 구분이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단순하지 않단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이해하십니까? 원래 거짓말을 하다가 꼬이면 아무도 자기 자신도 모르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캐리로는 이런 생각을 하죠. 이게 뭔 개소리야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 그래서 이제 이 말도 합니다. 캐리로가 물어봐요. 니네들 피 쥐꼬리만큼 뽑던데 아드비아로 혈액 검사할 때도 희석해서 썼니? 이랬더니 응 비밀이야. 그리고 네가 몰라서 그렇지 원래 혈액 검사할 때는 희석한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즈 변호사가 이제 나서 이렇게 말해. 4시간쯤 진행된 이 대화에서 이제 보이즈라는 변호사가 야, 이제 답답하지? 예, 이제 그만 이쯤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만든 기밀 유지 협약서에 서명해. 그럼 다 말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막상 서명하면 어떻게 되냐? 막상 서명하면 이 회사에 관련된 어떤 것도 기사로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캐리로가 물어봐요. 야, 니네는 왜 이렇게 비밀이 많니? 그랬더니 우리 경쟁사에서 우리 테라노스 기밀을 막 빼내려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우리는 기밀을 막 지켜야 돼 이러는데 사실 테라노스에는 기밀이 큰 게 있죠. 우리가 하는 건 다 사기라는 거. 그 사기인 걸 지키기 위해서 얘네들이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캐리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최후 통첩. 야, 니네 테라노스에 새로운 기술이 존재하긴 하는 거냐고 딱 그랬더니 보이즈 이렇게 말해요. 팔을 버럭 내면서 손가락을 찔러서 뽑은 피로 검사하는 방식. 이건 아무도 못한 거야. 아무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야, 나 발가락으로 피 뽑은 거 검사하면 그것도 새로운 기술이냐? 머리카락 샘플에서 피 검사하면 그것도 기술이냐? 이렇게 했겠지만 캐리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야, 그냥 그 얘기를 합니다. 뭐 니네 회사 그 환자 중에서 칼륨이 좀 이상하게 나온 환자 있던데 그랬더니 데니엘 영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스맨 데니엘 영이 그거 좀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그 문제는 신속하게 해결됐고 그 이상한 결과는 환자한테 제공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해요. 거짓말이지. 왜냐하면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았고 그 환자는 칼륨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나중에. 오진이었지.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 기계들은 좀 결과가 이상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우리 건 독창적인 기술이거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때쯤 되면은 데니엘 영이 거의 미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테라노스 그 한바탕 하고 나서 이제 그 지사를 막기 위해서 뭘 하느냐. 테라노스가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걸 합니다. 그 퇴직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협박을 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에리카 청한테 이런 편지를 보내요. 야, 네가 최근에 그 기자 만나서 기밀 너 얘기했더라? 너 명예훼손했고 막 그래. 그러면서 너 이거 중단하지 않으면 너한테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너 집 다 날려버릴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또 소송하면 거의 개털되잖아. 뭐 150만 달러 우습게 나가거든. 그래서 이런 협박이 큰 진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앨런 빔도 이렇게 말해. 앨런 빔이 그때 아까 그랬잖아요. 나중에 그 자기 증언 취소하겠다고 한 게 테라노스 변호사가 찾아와서 제가 기밀 유지 서약을 위반했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의사까지 협박해. 가정의학과 의사 썬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회사의 2인자 써니 바라니가 와서 협박하고 왔다. 하지만 전 굴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주로 이제 홈즈 애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2인자고 그러면서 행동대장. 협박은 이 사람이 웬만한 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의사 스튜어트 박사한테도 찾아와서 의사한테 기밀유지 서약서에 서명하라. 서명 안 하면 네 명성을 다 박살낼 거다. 그래서 지사에서 내 이름을 빼달라. 이 협박이 통하는 거지. 근데 썬디는 자기는 절대 굴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참의사. 그리고 그러니까 이 테라노스는 늘 홈즈를 이러면 난 거짓말을 해요. 미국에서 뭐 혈액 검사 이런 거 하려 그러면 FDA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 항상 이렇게 말해. FDA 승인 신청한 적도 없으면서 FDA 승인 우리 곧 받을 거야. 지금 아프간 파병 미군 있잖아. 미군에서 이거 쓰기로 했어. 우리 거 쓰기로 했어. 그리고 우리 이제 뭐 어디 회사 투자. 근데 요거는 좀 맞는 게 있는데 나머지는 다 구라. 그러다가 2015년 7월 달에 이걸 합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 있잖아. 허피스 바이러스 이거 손가락 체열 검사가 FDA에서 승인을 받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 혈액 검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감염이 됐느냐 안 됐느냐 같은 그러니까 양성 음성만 따지면 되는 검사가 있고 그리고 칼륨처럼 양이 중요한 게 있어. 양이 많으면 위험한 게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정량적인 검사와 정상적인 검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게 더 쉬울까? 이거는 항체 조금만 있어도 되는 정선적인 검사가 제일 쉽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갑자기 이거를 이제 FDA 승인을 받는 거야. 왜냐면 그동안 FDA 승인을 10년 동안 하나도 못 받았거든. 그래서 FDA 승인 왜 안 받냐 그러면 할 말이 없어. 우리 곧 받을 거야 또 한계가 있어. 10년째. 그래서 FDA 승인을 쉬운 걸로 하나 받아놓고 우리 받았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 한 다음에 이 테라노스 얘네들이 한바탕 축제를 벌여요. 근데 보세요. 테라노스가 추구한 게 뭡니까? 암 환자나 장기 치료 받는 환자들이 뭐 혈액에 그 치료로 인해서 혈액의 수치가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혈액 모니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 너무 이제 매번 피 뽑으려면 아프니까 손가락으로 간단하게 체열한다는 게 이 목표야. 근데 이 헤르페스 감염 같은 거는 이건 일회성이지. 한 번 양성이 아니고 음성 나오면 그만이지. 누가 이걸 갖다 뭐 한 달에 한 번씩 검사합니까? 왜 이걸 하냐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한다면서 테라노스가 회사가 만들어졌는데 FDA 승인된 게 딱 이거 하나야. 그 허피스 바이러스 하나. 근데 이 차이를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쯤 되니까 아는 거. 죄송합니다. 이 기자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이 포춘지도 속았어. 포춘지가 뭐라 하냐면 이 디스럽티브 다이거 이게 테라노스가 FDA로부터 그 추진력을 얻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합니다. 이 기사 쓴 사람이 로저 팔로프야, 로저 팔로프. 우리나라 기사에서도 홈즈 FDA 승인 얻었다. 여기 이걸 보면은 맞아. 마치 키트 전체가 FDA 승인을 받아서 출시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 보면은 뭐 어찌고 상품화를 허가한다라고 전달해. 이거 여기 보면 이 기사 안에 허피스 얘기 하나도 안 나온 거야. 하나도 안 나왔어.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요거 보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댓글을 달어. 오, 신이 내린 둘에 멋지다, 어찌어찌고 뭐 이런 막 댓글을 다는데, 근데 이 과정에서 봐봐요. 이 기자 로저 팔로프라는 기자 있잖아요. 이 기자가 뭐 나름대로 이 사람도 포춘지 기자면 나름대로 뭐 명망 있는 기자일 텐데 이 사람은 FDA 요거를 왜 어떻게 썼을까? 이 사람은 그러면 테라노스 가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고 기사 쓰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검사를 한번 그래서 해보자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검사를 딱 하러 갔단 말이야. 검사를 하러 갔는데 그러면서 2014년 그 당시에 이제 2015년에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가 막 유행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에볼라 검사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25분이 지나도 결과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화면에 계속 이렇게 떠요.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나온 뭐 결과가 이렇게 뭐 몇십 프로 됐다. 요 그림이 25분 동안 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기자가 기다려도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냥 나 먼저 바빠서 먼저 회사 들어가야 되니까 결과는 나중에 주세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어? 그래서 결과는 나중에 주라고 하고 근데 이게 왜 꼼수인 줄 알아? 이 검사 기기가 작동을 안 할 때, 그러니까 검사 그러니까 그 결과가 안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이 다운로드 미터 이게 갑자기 나오는 앱을 깐 거야. 그래서 이 앱은 절대로 100%가 안 됩니다. 그냥 한 중간쯤 가서 계속 올라가는 척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검사 매우 느리게 만들어서 결국 당사자가 바빠서 가게 만든 다음에 결과 나중에 보내주면 되는 거지. 나중에 기자가 에볼라 음성이라는 말에 겁나 기뻐합니다. 나 음성이야. 왜냐면 그 당시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 의사가 이제 아프리카 진료 갔다가 에볼라 걸려왔고 막 그런 일이 있었거든. 그래서 미국에서 에볼라에 대한 경각심이 높을 때였는데 어쨌든 굉장히 기뻐했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이제 포춘 기자 로저 팔로프가 자기가 이 포춘이라는 이 정말 어마어마한 잡지에 이 사기꾼을 변호하는 그런 기사를 쓴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반성을 했잖아. 반성하고 포춘 이 사람이 사과해서 사과. 그러면서 이런 기사도 썼어. 그 테라노스가 나를 어떻게 속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쓰고 막 그랬어요. 근데 뭐 이 기자 잘못은 아니고 어쨌든 뒤늦게 사과하는 건 멋있잖아. 그래서 이거 이제
뭐 그 엘리자베스 손 나중에 인제 이게 재판에서 기자를 속여 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인제 쓰도록 유도했다 뭐 요런 인제 요게 인정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리고 조 바이든인데 조 바이든도 이용됐어. 조 바이든은 뭐 이 사람이 뭐 잘 모르잖아. 그냥 뭐 좋은 거라고 하니까 인제 가서 그냥 "헤헤." 하고 박수 치고 "혈액 검사 중요합니다." 이러고 인제 왔는데 그 당시에 부통령이었어, 부통령. 테라노스 진단기계 생산 공장에 방문했는데 사실 그 생산 공장에서 뭘 생산하겠어. 별로 생산도 안 해. 그냥 이게 네 이렇게 이런 얘기하고 왔는데 "I share your vision." 막 이러고 인제 갔는데 그때 인제 바이든 오기 전에 뭘 했냐면 예스맨을 빼고 그 공장에 있는 사람들 다 출근하지 마라. 왜냐하면 또 괜히 헛소리 할까 봐. 이 사람이 사기꾼 이렇게 할까 봐. 그리고 가짜 실험실을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이 바이든이 보게끔 실험 방 하나를 비우고 거기다가 테라노스 생산 기계들을 잔뜩 인제 그 미니랩을 잔뜩 깔아 놓은 거야. 그래 갖고 요 가짜 실험실을 가지고 바이든을 속였던 이런 희대의 사기꾼이 바로 테라노스 홈즈고 그리고 심지어 홈즈는 FDA 승인 인제 헤르페스 가지고 이걸 받고 나서 의기양양해서 이런 칼럼을 씁니다. "모든 실험실 검사는요 FDA 승인을 받아야 해요. 날 보세요. 날 받았잖아."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그거야. How to use it in a new era. 새로운 시대의 뭐 예방법 해 갖고 얘가 FDA 승인을 받아야 돼. 니네들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진짜 이쯤 되면은 이 사탄이 완전히 그 울고 갈 만한 그런 건데 이 머독도 꼬셨고 근데 머독도 꼬셨는데 난 머독이 참 멋있는 게 이런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머독 꼬실 때가 이 테라노스가 월스트리트 기사를 막기 위해서 막 노심초사할 때거든요. 그래서 인제 머독한테 이렇게 말해요. 예 인제 기자가 나 뒷조사 하는데 걔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 불하다. 그리고 "걔네 좀 막아 줘라. 그래야 네 투자금도 보존될 수 있다." 이렇게 인제 협박을 하는데 정말 이 루퍼트 머독이 정말 멋있는 말을 해요. 난 걔네들 믿어." 그래서 딱 끊어 버려. 그래서 돈 1억 2천만 달러인가를 투자를 하더라도 진짜 이렇게 그 허위정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기자에 대한 신뢰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악의 무리와 손잡는 거를 거절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 2015년 10월 16 일에 요 기사 아까 초반에 보여줬던 그 기사가 나왔고 결국 그래서 인제 그때부터 갑자기 바이오 벤처 신화 우리나라에도 인제 테라노스가 인제 망했다. 뭐 이런 인제 얘기가 나왔는데 기술 뻥튀기가 아니라 기술력이 없어. 아예 없어요. 그리고 그동안 인제 테라노스가 뭐 1조 원 가까운 돈을 갖다 투자를 받았는데 그중에 뭐 직원 월급 준 것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을요 소송비로 씁니다. 그래서 이 정말 그러니까 항소에 항소를 거듭하면서 재판을 질질 끌고 결국 한 6 년, 7 년간 버티다가 결국 인제 2022 년쯤에 인제 감방에 가는데 제가 요새 인제 간단하게 홈즈가 어떻게 사기를 쳤는지 이 비결 4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가 미모의 젊은 여성이 돈을 갈취하기 좋은 조건이에요. 특히 나이 든 아저씨 또는 할아버지 조심해야 됩니다. 젊은 미모의 또 그 미모의 여자가 와 갖고 딱 비전을 얘기하면서 "와 진짜 나 이거 할 거다. 돈 대달라." 그러면 막 돈을 대준단 말이야. 연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게? 돈이지 돈. 돈이 제일 중요하지. 그쵸? 그래서 돈을 어떻게 뭐 이웃 백만장자인 친구 아빠로부터 백만장자니까 또 100만 달러를 투자받았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친구 뭐 이래 갖고 온갖 할아버지와 아저씨들을 꼬셔 가지고 1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를 받았고 그리고 인제 사실 이 사람도 좀 중요한 인물인데 그 나중에 드라마 보면 이 사람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사람이 파키스탄 출신의 인도인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 엘리자베스 홈즈는 거기서 인제 주류인 앵글로 삭슨이잖아. 근데 이 바란이라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인도인이고 나이가 65 홈즈보다 19 살이 많어. 근데 왜 이런 사람을 애인으로 사귀었을까? 이유가 뭐겠어. 2000년에 이 사람이 벤처 붐 그때 벤처 닷컴 꺼지기 전에 회사 팔아 가지고 4천만 달러를 벌었거든. 돈이 많어. 그러니깐 이 사람을 공으로 삼아서 내가 적당히 애인 노릇해 주면서 이용하겠다. 그 행동 사운드 잘생겼잖아. 그래서 행동 대장으로
누구 협박할 때마다 이 사람 동원하고 이 사람이 거의 2인자로서 뭐 2인자로 활동하면서 많은 직원들을 협박하고 그랬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얘네들은 회사 근처 콘도에서 동거하는데 이 둘이 애인 사이가 아니라는 게 뭔지 아세요? 아니 둘이 뭐 나이 차 있어도 그래. 내가 이 사람 사랑하고 떳떳하다면은 애인이라는 거 얘기할 거 아니야. 마지막까지도 이거를 비밀로 합니다, 비밀로. 이거 회사에서도 아주 최측근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테라노스 비밀이 폭로되니까 어떡한 줄 알아, 홈즈가? 폭로되자마자 그 써니 바라니한테 이별을 통보하고 그를 회사에서 해고하고요. 그리고 홈즈는 재판에서 이 모든 게 저놈이 시킨 거다. 저놈한테 성적 학대를 당했다. 심리적 학대. 나는 저놈이 시키는 대로만 했다. 이렇게 와 진짜 악마 아니야 악마? 사실 얘가 입사한 거는 테라노스 생긴 거 5년 후예요. 그전부터 사기쳤고 써니는 그러니까 얘는 정말 억울하지. 근데 나중에 이 사람 어떻게 됐게?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13년 13 야, 그 홈즈가 11년 받았는데 얘가 13년 받았어. 13년. 야, 정말 투자자와 환자들을 사취한 혐의로. 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지금쯤은 빵에서 후회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사진들이 아주 빵빵해 이 사진들. 그러니까 이 사진들을 갖다 최고로 그냥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면 전부 다 할아버지들이잖아. 조지 슐츠 국무장관 했던 사람이고 국방장관 했던 사람. 키신저 이 사람 이 사회들의 몇몇만 봐도 투자를 하고 싶지 않겠어요? 더구나 이 사람들은 혈액 검사 쥐뿔도 몰라. 이 사회 중에서 의사가 하나도 없어요. 의료에 대해 아는 놈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다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어떤 내 손자 같은 애가 내 딸 같은 애가 그냥 이 정말 벤처 업계에서 살아남는 거 자체가 너무 기특한 거야 그냥. 그래서 있잖아.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슐츠 있잖아. 조지 슐츠의 아들이 타일러 슐츠고 손자구나. 손자가 잘생겼고 대학도 좋은 데 나오고 연구도 잘 이 사람이 엘리자베스 홈즈한테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테라노스 입사했다가 추악한 비밀을 알고 나서 이제 퇴사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 사람이 그 환자한테 사기친다는 거 알고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할아버지 그 홈즈게 사기꾼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테라노스한테 연락이 왔다. 테라노스에서 너 어리석다고 자꾸 나를 설득하더라. 근데 내가 보기에 너는 어리석지 않아. 하지만 넌 이번에 네가 틀린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막 테라노스 변호사 말을 들으라고 하고 뭐 기밀유지 각서에 서명하라 이런 소리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홈즈 사기꾼이가 들통나고 홈즈가 완전 추락한 다음에도 타일러를 멀리하고 그 와중에도 홈즈를 생일 파티에 초대하고 그리고 지금도 타일러 이 손자랑 할아버지는 와 이게 관계가 소목하대요.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홈즈 사기 비결 두 번째가 뭐냐면 천부적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은 정말 이 모든 사물을 다 이용해서 인간관계를 다 이용해서 사기를 치고 홈즈는 순발력이 좋아야 되는데 순발력도 좋았고 다 이용했어요. 예를 들면 홈즈가 이제 테드 매드라고 이제 테드 방송인데 의료적인 테드 이건데 여기서 뭐라는지 아세요? 제 이모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이모부가 혈액 검사만 제때 했으면 안 죽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해. 근데 이모부 가족들이 그거 보고 아니 제 이모부랑 안 친했잖아. 첫방 갈 때 코빼기도 안 비친 애가 왜 저러지? 정말 불쾌하구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홈즈가 이렇게 말해. 주사바늘에 대한 두려움은 거미에 대한 공포, 고소공포증과 함께 가장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두려움이에요 하면서 나한테 투자하라고 막 얘기를 해. 그래서 여성이란 것도 여성. 이게 다 여성이기 때문에 당한 거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는 아니야. 실제로는 여성이기 때문에 얘가 뜬 것도 있어요. 막 걸크러시라 해갖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화여대 총장님이 또 이 테라노스 얘한테 반해가지고 여성 창업가, 기업가 정신 뭐 이런 흑역사까지 이제 썼는데 이게 무슨 송장통이야, 송장통. 사기치다 걸린 게 무슨 송장통이야. 이거 정말 어이가 없죠. 이 미녀 기업가 이거 하나로 돈을 다 후린 거고요. 어쨌든 그리고 뭐 이건 넘어가고요. 뭐 비밀유지 각서가 그런 건데 어쨌든 참고로 테라노스 관련해서
뭐 관련된 재밌는 것만 소개해 드리고 끝낼게요. 배드 블러드라는 이 책 겁나 재밌습니다. 그리고 드롭아웃이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미니 시리즈. 예 거기 그 스릴러 8 부작이고 요것도 겁나 재밌습니다. 그리고 전 이것도 재밌어. 웹소설 중에서 월스트리트 전 천재의 시한부 투자법이라는 요것도 되게 재밌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서 테라노스 부분이 각색해 가지고 실제보다 더 재밌게 돼 있어요. 요거만 읽어도 와 이거 정말 대박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테라노스 얘기하느라고 여러분 시간이 없어 가지고 여러분 댓글도 많이 못 읽었는데 타마릴로 님, 예. 댓글도 많이 안 달렸구나. 하나박 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감사하고 오영돈 님 그렇습니다. 분홍색 옷 잘 감사합니다. 파우치도 문제가 많았던 거 아니에요. 파우치. 예.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상으로 마치고요. 여러분 오늘 수요일 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칠게요. 여러분 안녕.